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오늘 앞에 SBS 스토브리그 출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바로 왔는데 이게 원래 목동 SBS에서 여기 신논현역 일대까지 한 20분이면 넘어올 수 있는데 순탄하게 오다가 고속터미널 앞에 사평지하차도에서 경찰이 지하철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만은 경찰차의 뒤에 사고 수습 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평지하차를 통제하는 바람에 옆에 옆길로 빠져서 오느라 조금 시간이 지연되어서 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제가 방송만 한 5개 정도 하고 이번에 6개째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정말 아침부터 비슷한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제는 5개 방송 출연해가지고 정책 이야기도 하고 또 정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틈틈이 이동하면서 소식 전해 듣고 또 전화하면서 상황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학식 먹자 저희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해화동에 있죠. 성균관대 명륜동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 캠퍼스죠. 저희가 원래 수원의 율전동에 있는 20개 캠퍼스, 율전 캠퍼스를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내일 앞뒤 일정상으로 봤을 때 수원까지 이동했다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간표를 만드는 좀 그런 실질적인 실무 차원에서의 좀 미숙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인문 캠퍼스로 변경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율전동 캠퍼스는 따로 나중에 날을 잡아가지고 꼭 충분한 시간을 배당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아마 성대 명륜동 캠퍼스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보고 또 학식 먹고 또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스토브리그나 여러 방송 나가가지고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신당이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지금 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유언비어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 무슨 뭐 열흘이면은 뭐 돈을 다 써가지고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언비어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잘 선거를 들여다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게요. 선거에 수반되는 많은 비용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다 결제합니다. 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일들은 선거 때 일어나지만요. 선거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밥값 정도, 그 정도 이제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거를 치르자면은 지금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다익선이라고 후원금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 10개 할 거 20개 할 수 있고 20개 할 거 40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후원은 독려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후원 사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요. givemoney.kr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면요.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한 다음에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펭귄 밥주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수증도 자동 발급되니까요.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펭귄 밥주기 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요. 계좌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농협 계좌로 저희 이미지를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은 절차상으로는 저희에게 주소 또 생년월일 이런 거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펭귄 박주기 사이트들을 좀 이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저희 후원해 주신 분들이 한 12,000명 정도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그 후원금 감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았지 않았지만은 더 많은 국민들께 정책을 알리고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이슈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국 직업 정치 프로젝트 30개를 선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이거 촬영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기공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간호사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직군에 맞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한 번에 다 올려놓고 유튜브에서 보라고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거는요. 그럼 알고리즘 한 방에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특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에 해당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별도 링크를 제공하지, 저희가 한 번에 열어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알고리즘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다 공개로 처리해 놓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방송이니만큼 제 특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오늘은 정책 외에도 정치인 이준석의 지향성, 그리고 정치 사회를 막론한 큰 주제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재명 이야기하는 것도 지쳤고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워낙 그냥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 테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제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야기할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청률 높게 나오는 막장 드라마 정도의 의미지 거기서 어떤 좋은 어떤 내용을 도출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전에 챗GPT에다가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챗GPT가 아직까지 이준석에 대한 학습이 완전하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추려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한번 사진자를 보시면요, 예, 머릿속에 이준석의 뇌구조를 보면요, 보수, 예, 첫 번째 보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한데요. 저보고 왜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됐냐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해서 보수가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위해서 보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수 성향이 됐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저희 제작진이 제가 기억이 안 날까봐 영상 하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잘생겼대. 네, 코딱지만한 3명짜리 집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용히 있는 성격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했더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셔가지고 거기서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저도 한나라당에 대한 이미지 정말 솔직한 거는 해야 될 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이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 나라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정당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박근혜 비대위에 2011년 12월 27일에 들어간 다음에 제가 비대위 회의 앞서서 기자들 질문을 받던 모습인데요. 참 새록새록하네요. 벌써부터 14년 전의 일이긴 한데요. 그때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12월 27일 그때도 참 저는 왜 항상 정치를 빡센 상황에서 하게 되는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2011년 10월 26일에 많은 분들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2011년 10월 26일 선거 이후에 지도부가 갈리면서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그게 박근혜 비대위였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질문 받았던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정치를 직업으로서 계속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던 이유는 제가 어디선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사실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좀 병특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이 있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2007년에 광우병 시위를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광우병 시위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이
그 광우병 시위를 저는 웬만하면은 실제 가서 현장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2007년, 2008년 이럴 때 2008년이겠네요. 제가 그때 광우병 시위 있을 때는 2008년에 지금의 채널A가 있는 곳, 그러니까 동아일보 빌딩 앞에 청계광장 쪽에 가가지고 그때 광우병 시위하는 걸 제 병특 후배랑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특이 기초군사훈련, 훈련소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때 머리를 막 짧게 깎고 이래요. 근데 머리를 짧게 깎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전경 차량들, 그때 보면은 전경 버스들을 그 청계천에다가 가로질러가지고 청계천의 길이 좁은데 그걸 어떻게 버스를 가로질러가지고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통행을 막아놓고 이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깎은 상태로 거기에 그냥 구경하러 이렇게 가서 보다가 약간 이상했던 게 시위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왜 저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니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싶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뭐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경찰들 전경버스인데 가가지고 궁금해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근데 여기 들어오는 거 안 막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데 왜 막고 있는 거냐 이랬더니만은 아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막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시위대도 약간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가려고 하지? 막으니까 들어간다는 건 좀 웃긴데?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만은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무슨 경찰이 전경들을 무슨 뭐 시위대 사이에 뿌락지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시위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이런 그냥 낭설이 막 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그 시위대에 계신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신분증 안 내놓는다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그분이 옆에 소리를 지르더니만은 야 여기 프락치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놈들 아닌가 싶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그때까지는 뭐 그런 어떤 시위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좀 순수한 면이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사람 잡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깃발에 보면은 그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양으로 생긴 깃발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함께 뭐 그런 거더라고요. 예, 뭐 그런 조직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잡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저 아마 기사도 어디 찾아보면 나올걸요? 거기 그때 중앙일보 기자였던 것 같은데 저를 막 둘러싸고 시위대가 난리를 치니까 거기 사회부 기자가 있다가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저분들이 왜 당신한테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저한테 막 프락치라고 난리 쳤다 그랬더니만은 그때 그 기사가 났을걸요? 아마 중앙일보에 그때 이진주 기자였나 그럴 텐데 찾아보면 기사가 나올 텐데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시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분들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저게 좀 너무 선동적이고 저쪽은 나 취향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또 병특하면서 정치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향상 도저히 저런 선동적이고 우선 그때 광우병 시위를 보면 팩트에 안 맞잖아요. 광우병 시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요. 그때 백분 토론을 보면은 어디더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최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전화를 그때는 백분 토론이 어쨌냐면요. 그 백분 토론 뒤에 전화 부스가 쭉 있고 거기에 전화기 받는 아주머니들 있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패널한테 질문 던지는 그런 코너들이 있었어요. 근데 광우병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막 한창 막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MBC에서 백분 토론에 이제 연결해줬던 그런 분이 누가 있으면 첫 번째는 전화 이제 받아가지고 뭐 정확히 고양시에 사는 최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 받더니만은 광우병 그거 그 쇠고기 문제 있어도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인터넷상에 뭐 광우병 뭐는 끓여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게 막 퍼져 있었는데 굉장히 그런 허접한 사람을 전화 연결시켜 준 거예요. 예. 뭐 고양시의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 광우병 왜 이렇게 난리냐? 그거 끓여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미국에 사는 아주머니란 분이 전화가 와요. 미국에 사는 무슨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전화 오는데
제가 그때 직감했던 거는 이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전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 전화 이런 게 생겨서 다른데요. 제가 미국에 그때 유학을 하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하면요. 그때 한국에 제가 이제 그 전화를 걸잖아요. 그때는 뭐 인터넷 전화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무조건 콜링 카드라는 걸 써요.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학교 앞에 상점에 가면 아니면 인터넷에서 뭐 20불어치 이렇게 사면은 거기 뭐 특정 번호를 눌러가지고 연결하면은 연결되고 이렇게 하는 할인 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국제전화 할인 카드 같은 게. 그런데 제가 그걸 4년 정도 쓰다 보니까 미국이랑 한국 사이에 전화하면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화했을 때 우선 음질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요, 제가. 뭐 저도 그거 말고도 001, 007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많이 써봤으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전화를 하면 느껴지는 음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딜레이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동해물과 하면 상대편이 한 0.5초, 한 1초 정도 뒤에 그 동해물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과 국제전화로 대화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주머니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받고는 말을 하는데 전혀 딜레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면 바로 답해요. 그걸 보고 이거는 미국에 있으면 이런 딜레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 공학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뭔가 저분은 미국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때 보면은 뭐 광우병 쇠고기가 원령 30개월, 그러니까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고 뭐 3개월 이상 소는 미국에서 안 먹고 우리나라에 수출해가지고 떨이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미국의 마트를 가보면요, 그 마트에 가보면은 30개월이나 이런 원령 표시를 다 해놓고요,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은 30개월 이상 소는 사 먹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갑자기 뭔 소리야? 우리 동네 그때 미국의 보스턴 캠브리지에 있는 마트에 가보면은 개월 수 있다는 건 표시 안 돼 있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디 사는 거지? 이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동네 가면은 마트에 그렇게 원령 표시 해놓고 원령 표시에 따라가지고 고기 사고 있냐, 미쳤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미국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전형적으로 인터넷에서 읽은 다음에 미국 얘기하는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그분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 뭐 미국의 어느 주에선가 그러고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다 가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확실히 좀 이상했다. 전화 딜레이가 없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무슨 모든 마트마다 무슨 원령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안 사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경험한 미국과 다른 건가? 나도 4년 살아봤는데 이런 생각해서 좀 그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막 아이돌 팬클럽 이런 데다가 엄청난 걸 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벨트만 차도 광우병 걸린 소의 소가죽을 만든 벨트를 차면 광우병 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방신기 오빠들이 죽을지 모른다 뭐 이런 거. 그때는 동방신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명박을 끌어내지 않으면은 동방신기 오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선동의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해 봤을 때는 무책임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수단을 정당하게 해가지고는 아무 말이나 갖다 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그쪽 감성은 절대 맞지 않는다.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팩트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재명을 끌어내지 않으면 뭐 동방식 오빠들이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그걸 그때 보고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왼쪽 감성에 따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MB 시절에 뭐 인터넷에 글 잘못 써가지고 이제 수사받았던 미네르바라는 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경제 블로거인가요? 그때 그러던 분인데 미네르바라는 분.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증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감옥 가셨나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왼쪽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돌아가시면 영웅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설득했다는 걸 듣고 야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근데 묘하게 기시감이 있죠. 모 대선 후보가 연루된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적어도 저런 감성과는 전혀 호환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고 오랜만에 이제 한
십몇 년 만에 들어보시는 얘기일 텐데요.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미네르바 씨한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강요하던 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광우병, 그게 고양시에 사는 누구 선생님 맞아요. 그분이 뭐 삶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소받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정치한 다음에 이게 MBC에 제가 방송 출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백분 토론 이제 나갈 때마다 제가 백분 토론 그 담당자분들한테 맨날 이거 물어봐요. 그때 진짜 그 광우병 때 연결됐던 미국에 사시는 그 아주머니가 진짜 미국에 사시던 거 맞냐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그때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방송국을 떠나시고 이랬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농담 삼아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미국과 한국에서 제가 그때 한국에 전화를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매일 했던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적어도 선동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뭐 보수라고 선동 정치, 보수가 요즘은 선동 정치 더 많이 하죠. 뭐 중국인 99명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저는 보수든 진보든지 간에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로 선동 정치하는 쪽은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잡담이 길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준석이 생각하는 가장 없어져야 될 보수의 문화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제발 그 보수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수는 짜그라들어가지고요. 보수는 대한민국에 아무리 확장해봤자 한 30-40% 이상의 지분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이 보수란 집단은 중도 세력과 연합을 통해서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계속 선거만 지나면은 당권 싸움을 하면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몰아내는 것이 일상화된 거거든요. 제가 그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대한민국을 전체 인원을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한 51, 52 정도의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한 지점까지 가요. 그게 윤석열이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51, 52 정도의 표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아까 보수가 한 30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강경 보수가. 그러면 거기에 붙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는 51에 다다르기 위해 가지고 그 20 정도 되는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겠죠. 공직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근데 이기고 나서는 그럼 이 50 안에서 헤게모니 잠재 있어가지고는 3대2의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에 해당하는 강경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20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게 되고 저는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 또다시 20은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발 이런 대한민국의 보수가 본인들이 주류라는 착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주류가 되기엔 너무 소수가 됐고 더 확장하기엔 너무 짠맛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현실 자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댓글에 보니까 강풀 씨는 자칭 중도라고 하던데요. 원래 왼쪽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중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중도라기보다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당신이 서민입니까? 물어보면은요. 연봉 8천 받는 사람도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나는 서민입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민의 기준은 넘어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 뭐 중산층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서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서민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중도가 아닌데도 나는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중도 비율을 물어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본인이 중도 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중도라는 말을 자기가 뭘 선언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카이스트 갔을 때 제가 한 여학생의 질문을 받은 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분이 카이스트 학생은 아니고 그냥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준석을 보면 사회적으로 트랜스젠더나 관련 운동하는 분들이 떠올랐다고 하는 질문을 받은 건데요. 제가 사실 제가 웬만한 진보 참칭하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방돼 있을 텐데 저는 왜냐면은 철저한 불간섭주의자예요. 예, 저한테 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물구나무서기를 하든 아니면 뭐 혼자 뭐 길바닥에 춤을 추든 제가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본인이 이제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성이라 생각해 가지고 예를 들어 MTF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으셨다. 제가 그거 뭐 막으러 갈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하는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내가 뭐 수술까지 받았는데 숙명여대 같은 곳에 입학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그건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정작 숙명여대에 있는 그런 여성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TERF라고 하죠. 보통 트랜스젠더 뭐 뭐라고 할까요? 익스클루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터프라고 하는 메디컬 페미니스트 이렇게 뒤에 RF가 붙는데 메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붙을 때는 터프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MTF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 입학을 포기하시고 입학 안 했는데요. 저는 그런 거야말로 사실 굉장히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소수자인 사람에게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보수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준석은 뭐 동성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저한테 뭐라고 안 하는 사람, 저한테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착각해 가지고 이준석에게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대형 사고를 터뜨리죠. 저는 그냥 카피바라 같이 사는 게 목적입니다. 저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머리 위에다가 뭐 귤을 얹고 있든지 뭐 하든지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저한테 간섭하지 않으면 저도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걸 좀 잘못 오인해 가지고 굉장히 역치를 넘어선 분들은 제가 단호하게 끊어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는데요. 사실 선을 많이 넘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카피바라 같은 삶을 살면서 하지만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씩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을 지금 제가 11시쯤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이게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제가 또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뒤에 11시 반부터 또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해서 죄송한데요. 앞으로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동 중에라도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내일 제가 싹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제가 정말 중요한 분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후원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도 특별당비로 5만 원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거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